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8일 오후 3시 15분입니다. 흔히 우리가 성직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 신부, 목사, 스님 이런 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짜 성직자가 누구냐 하면은 저는 위대한 기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직업을 천직이라고 그럽니다. 하늘 천자를 씁니다. 직업은 그것이 귀천이 없고 다 고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직업은 고귀하다. 맞는 말이죠. 인간이 태어나서 하는 일 중에 가장 고귀한 게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거죠. 일과 사랑, 인간의 두 가지 모습이면서 신성한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자리를 국가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기업이 만들어줍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주면은 그 일자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돈을 법니다. 또 돈을 모읍니다. 모은 돈으로 자녀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집을 삽니다. 그리고 생활을 즐깁니다. 해외여행도 합니다. 다 일자리에서 나옵니다. 일자리. 그러니까 이 일자리야말로 신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인들이 성직자 아닙니까? 성직자보다 더 위대한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삼성그룹의 3대는 저는 성직자라고 생각합니다. 성직자입니다.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중에서도 가장 세계적 기준으로도 최고급 일자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3대에 걸쳐서. 그럼 이 세 분들이 행복한 매일매일을 보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실망하고 했겠습니까? 이병철 선생, 이건희 두 분 다 80 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재용 씨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갔다가 1년 살고 나왔다가 풀려났다가 또 감옥에 가고 이게 뭡니까? 저는 오늘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 처분에 관한 발표를 한 걸 보고 뭔가 좀 미안하다는 생각, 죄스러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병철 선생의 손자 이재용 씨를 이렇게 대접해도 되느냐? 물론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판사가, 검사가, 이 정권이 이재용 씨를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 거냐? 하는 생각을 거듭거듭 하면서 갑자기 이건희 삼성 회장이 유산 가운데 1조 원을 감염병 예방과 소아암, 희귀질환, 어린이 환자를 위해서 사회 환원하기로 하고 그분이 모은 세계적 미술품 23,000여 점을 미술관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다는 이 발표를 보면서 이분들이야말로 아낌없이 준 나무, 그 동화에 나오는 아낌없이 준 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은 계열사 지분 19조 원을 포함해서 약 26조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12조 원이나 됩니다. 이분은 돌아가시면서 상속세로서 국가에 납부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낌없는 나무라는 뜻은 평소 기업 활동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일자리만 만들어줍니까? 세금을 또 얼마나 많이 냅니까? 돌아가셔서는 또 상속세로서 그동안 평생 모았던 세계적 미술품을 이 국가의 공동체에 기증함으로써 이거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마지막에 수년간을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사셨지 않습니까? 그 식물인간 상태로 사시는 동안에 아들은 감옥을 들락날락하고 여기에 문재인 정권, 검사, 판사, 언론
뭐 생각하는 바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재용 씨가 삼성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지 않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분이 해외로 나가면은 거의 왕 대접을 받을 겁니다. 왕 대접. 특히 저 베트남에 가면은 베트남 수출액의 반 이상을 삼성전자가 차지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아마 대통령 위에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을 뿐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조국을 버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바치는 걸 보면은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이 말씀입니다. 유족들은 삼성이 대신 그 유족의 입장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 1조 원의 구체적 사회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1조 원의 구체적 용처를 밝혔습니다. 우선 코로나를 비롯해 인류 최대 위협이 된 감염병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7천억 원을 기부하기로 하는데 그 가운데 5천억 원은 한국 최초의 감염병 전문병원인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삼성 측은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은 일반 중환자 고도음압병상, 음압수술실, 생물안전검사실 등 첨단 설비까지 갖춘 150병상 규모의 세계적 수준의 병원으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또 삼성이 하나 걸작을 만들어냅니다. 삼성은 손을 대는 것마다 세계 인류를 만들어내는 분들입니다. 삼성이 손을 대는 대학도, 삼성이 손대는 병원도 인류를 만듭니다. 심지어 삼성이 이 병원의 영안실 문화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우리 장례 문화를 바꾼 것도 여러 좋은 일 중에 하나죠. 이분들이 하는 일 중에서 드디어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사람들의 건강에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소아암, 희귀질환 어린이 등 이들에 대한 지원에도 3천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세 12조 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냐 하면은 지난해 우리 정부의 상속세 세입 규모의 약 4배에 달한답니다. 한 분이. 전체 작년에 우리 거두어들인 상속세의 4배가 되는 분을 이건희 씨 한 사람이 부담을 하게 되었다. 이뿐 아닙니다. 이게 가장 우리 국민들로부터는 뭐 반갑다고 그럴까요? 좀 미안하게 생각되는 게 미술품 23,000점을 기증하겠답니다. 미술품 23,000점. 이거 돈으로 평가하면은 몇 조가 될 겁니다. 몇 조가. 여기 이분이 워낙 안목이 높으신 분이니까 국보 14건, 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국보 14건과 박수건, 김환기, 모네, 호안, 미로 등 국내외 작가 미술품 23,000여 점을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국가가 이런 걸 수집했을 것 같으면 아마 10조 가까운 돈을 들여도 못 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 있는다고 해서 다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현대 미술품 한 점에 1,000억 원 이상 하는 것, 이런 게 수두룩합니다. 이 이건희 컬렉션에는. 이와 별도로 이병철, 이건희 두 분이 모아서 만든 미술관이 남산에 있는 리움 미술관 아닙니까? 리움 미술관은 세계적 미술관입니다.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은 리움 미술관에 데리고 가면은 아주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보가 한 40개가 넘습니다. 국보 40몇 개가. 우리나라 전체 국보의 약 12%를 이건희 씨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사회에 환원된 거죠. 사회에 환원된 거. 여기다가 플러스 그와 별도로 가지고 있었던 이 컬렉션을
사회에 기증한다고 하니까 이걸 우리 국가가 돈으로 쳐주고 이걸 상속세에서 빼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CJ 본사가 있는 장충동 건물 1층에 가보면은 거기 이병철 선생의 흉상이 있고 거기에 이병철 선생의 평소 기업 이념이 적혀 있습니다. 첫째가 인재제일입니다. 첫 번째가 사업보국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나라에 보답한다. 두 번째가 인재경영입니다. 인재제일이군요. 인재제일. 그 다음에 합리경영입니다. 이걸 1950년대에 삼성그룹을 발족시킬 때 이병철 선생이 주장한 기업 철학이죠. 여기 지금 하나 더 보탤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을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업보국, 합리경영, 인재제일. 특히 삼성이 1950년대부터 인재를 키우고 인재를 모았습니다. 사람에 집중한 것. 기업을 이야기할 때 보통 효율성, 이렇게 기능적으로 따지만은 이병철 선생은 기업이 사람이다. 인류 직원을 모으면은 인류 회사가 된다. 그것을 합리적으로 경영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위한, 우리 가족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경영을 해야 된다. 이병철 선생은 임직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당부했습니다. 어떤 일이 삼성의 이득이 되느냐, 나라의 이득이 되느냐를 생각해보고 삼성의 손해가 되더라도 나라의 이득이 되면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 기업을 이건희 씨는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씨는 그 세계적 기업을 더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매출액이 높은 회사는 월마트라는 회사지만은 제조업이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조업체로서 삼성의 매출액은 보통 세계에서 4등 내지 5등입니다. 삼성보다 매출액이 더 큰 회사는 애플, 토요타, 폭스바겐 정도입니다. 세계에서 4등 내지 3등 하는 이런 괴물 같은 기업을 산업혁명이 가장 늦었던 한국에서 만들어냈다는 것은 이게 기적 아닙니까? 더구나 반도체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금 미국과 중국이 기술로 가지고 이제 대결하는 입장에서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 편에 붙느냐, 미국 편에 붙느냐에 의해서 세계의 힘의 관계가 바뀌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총수는 지금 감옥에 가 있다. 이 감옥에 꼭 보내야 되느냐? 아니, 집행유예도 있고 선고유예도 있는데 왜 감옥에, 그것도 법정 구속을 해가지고 감옥에 보낸 그 판사의 이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럴 수가 있느냐? 법률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이재용 씨를 감옥에 보내는 거야 쉽죠. 법률 기술자들은 희한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돈 한 푼 안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징역 20년 이상 때릴 수 있는 게 이게 법률 기술 아닙니까? 법률 기술. 거기에 걸려버리면은 이재용 같은 세계적 기업인도 지금 감옥에 가서 복막염에 걸리고 하는 이런 비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직자는 사실은 성직자 본인은 참 괴롭죠. 성직자. 자본주의 사회의 위대한 기업인은 다 성직자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 정권이 이재용 삼성그룹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적개감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적개감 내지 적대의식. 왜 그럴까요? 노조 없는 회사를 만들었다는 데 대한 적개감 아닐까요? 노조. 삼성그룹이 노조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던 덕분에 이렇게 성장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보면은 대기업이라는 데 대해서 우선 기분이 나쁠 거고, 더구나 노조 없는 문화를 만들었다 에 대한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게 돌고 돌아가서 지금 결국은 이재용 씨를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권의 말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정권 교체는 거의 확실하니까 이 삼성그룹이, 더구나 고생하는 이재용 씨도 감옥에서 빨리 나와서 삼성그룹이 아무런 제약 없이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이 세계 무대에서 뛰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